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족으로 손꼽히는 것은 물론 전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공동체 중 하나인 힌바 부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힌바 부족은 진흙과 가축의 배설물을 섞어 만든 집에서 생활합니다. 이들은 물로 목욕을 하지 않는 대신 소고기 지방과 향기로운 허브를 사용해 몸을 깨끗하게 관리하죠. 이들의 문화에서는 한 남자가 여러 아내를 두기도 하는데 이는 남성의 힘과 부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힌바 부족은 독특한 복장과 장신구, 그리고 특히 피부에 바르는 붉은 연고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많은 이들이 이 붉은 연고가 특별한 힘을 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힌바 부족이 이토록 놀라운 존재가 된 데에는 외부와 격리된 오지의 고향에서 수백 년 동안 살아온 배경이 큽니다. 이들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대를 이어 살아가며 자신들만의 삶의 방식을 만들어 왔죠. 힌바 부족은 아프리카 남서부에 위치한 나미비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나미비아는 북쪽으로는 앙골라, 동쪽으로는 잠비아와 보츠와나, 남쪽으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서쪽으로는 대서양과 맞닿아 있는 나라입니다. 오늘날 힌바 부족의 인구는 약 5만 명 정도입니다. 이들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부족 중 하나이자 아프리카에서 가장 독특한 특징을 가진 민족인데요. 특히 붉은 황토색 빛이 도는 피부와 정교하게 따은 머리 모양으로 유명합니다. 나미비아는 대부분 건조한 기후로 해안가를 따라 펼쳐진 나미브 사막과 내륙의 칼라하리 사막이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이런 환경 때문에 힌바 부족의 삶에서 가장 흥미로운 특징이 생겨났는데요. 바로 이들은 평생 물로 목욕을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힌바 부족에게 가족은 단순한 사회적 단위를 넘어 정체성과 권력, 그리고 생존의 기초입니다. 힌바 문화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일다처제 관습입니다. 힌바 사회에서 남성의 지위는 종종 아내의 수로 결정됩니다. 더 부유하거나 존경받는 남성일수록 더 많은 아내를 맞이할 수 있죠. 힌바 부족에게 아내가 많다는 것은 자녀가 많다는 뜻이고, 자녀가 많다는 것은 가축을 돌보고 물을 깃고 혈통을 이어갈 일손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존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하는 세상에서 모든 결혼은 부족을 지탱하는 안전망과 노동력을 넓히는 과정인 셈이죠. 여러분은 일일처제를 지지하시나요? 아니면 여러 아내를 두는 것이 남성의 힘의 상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하지만 이 놀라운 부족의 비밀을 접하는 외부인들을 가장 놀라게 하는 전통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아내를 빌려주는 관습인데요. 이 논란이 많은 관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먼저 이 부족의 다른 독특한 특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관습이 생겼는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힌바 부족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가장 매료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독특한 집짓기 방식입니다. 오바힌바라고 불리는 이들의 집은 진흙과 가축의 배설물로만 만들어진 작고 둥근 구조물입니다. 모든 힌바 주택은 튼튼한 나뭇가지를 돔 모양으로 세워 뼈대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 위에 여성들이 소 배설물과 진흙, 물을 섞어 걸쭉하고 끈적한 반죽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반죽을 손으로 한 겹 덧바른 뒤 뜨거운 사막의 햇볕에 말려 단단한 껍질처럼 만듭니다. 이 배설물 반죽은 천연 단열재 역할을 해서 사막의 강렬한 열기를 막아주고 밤마다 평원을 가로질러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해 줍니다. 힌바 부족에게 집을 짓는 일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하나의 창조 의식입니다. 가족 중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벽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고 예술적으로 빚어내죠. 매끄러운 외벽에는 때때로 가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문양이나 표시를 새기기도 합니다. 이들에게 집은 가족과 전통, 그리고 영원히 만나는 신성한 안식처를 의미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물 한 방울로 목욕하기 힘든 이 땅에서 힌바 부족이 어떻게 청결을 유지하는지 밝혀보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힌바 부족의 세상에서 물은 금보다 귀합니다.
모든 물 한 방울은 생존과 직결되며 오직 마시는 용도나 가축,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만 아껴 사용합니다. 강물은 모래 속으로 사라지고 몇 달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척박한 나미비아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목욕은 존재할 수가 없죠. 비누와 샤워 대신 힌바 부족은 연기 목욕을 합니다. 먼저 작은 점토 그릇 안에 타오르는 숯을 넣고 그 위에 향기로운 허브와 말린 잎을 올린 뒤 소 기름을 약간 첨가합니다. 그러면 재료가 타면서 진하고 향기로운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그 후 여성은 연기가 나는 그릇 위에 앉아 몸 주위에 천을 둘러 연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증기와 향기가 피부를 깨끗하게 하고 냄새를 제거하며 외부인들이 흙내음이 나면서도 달콤하다고 표현하는 독특한 향을 몸에 남깁니다. 이 과정은 옷까지 정화해 주는데요. 연기가 옷감 사이사이로 스며들어 자연스럽게 소독 효과를 냅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허브는 항균 및 약용 성분이 있는 것들로 엄선되어 사막의 거친 기후 속에서 감염으로부터 몸을 보호해 줍니다. 여러분, 만약 기회가 된다면 힌바 부족처럼 연기 목욕을 한번 체험해 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하지만 힌바 부족의 아름다움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따은 머리카락과 팔찌, 황토로 뒤덮인 모습 속에 숨겨진 비밀들을 더 살펴볼까요? 특히 힌바 부족의 여성들은 뛰어난 미모와 독특한 외형으로 유명합니다. 이들의 모습은 정교한 헤어스타일, 세밀한 장신구, 그리고 황토와 버터를 섞어 발라 만든 붉은 피부 톤으로 완성됩니다. 머리카락은 굵게 닦거나 드레드락 형태로 스타일링한 뒤 똑같은 황토 반죽을 바릅니다. 또한 조개 껍데기, 철, 구리 등으로 만든 장신구로 몸을 꾸미는데 이 장신구 하나하나에는 공동체 안에서 깊은 문화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장식들은 단순한 액세서리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정체성과 사회적 지위, 그리고 개인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여성이 발목에 찬 고리의 개수는 자녀가 몇 명인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어머니로서의 위상을 시각적으로 나타냅니다. 사춘기 소녀들은 플라스틱 구슬로 만든 벨트를 착용하다가 첫 월경을 하고 나면 금속 벨트로 교체하며 여성이 되었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힌바 문화에서 아내를 빌려주는 관습은 환대의 표현이자 공동체의 복잡한 사회적 관계를 반영합니다. 친한 친구나 여행자 또는 다른 시 쪽의 구성원과 같은 귀한 손님이 집을 방문하면 주인은 하룻밤 동안 자신의 아내를 손님과 함께 지내도록 배려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오쿠제피사 오무카젠두라고 부릅니다. 이는 복종이나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깊은 환대의 상징입니다. 아내를 손님에게 맡김으로써 주인은 아내의 품위와 손님의 명예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여성의 동의가 이 의식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성은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그 결정은 존중받습니다. 여성이 이를 수락할 경우 그것은 남편과 방문객에 대한 존중의 표시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신뢰의 교환은 우정을 돈독히 하고 갈등 뒤에 화해를 이끌어내며 귀빈을 이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본질적으로 이는 그들만의 독특한 외교적 언어인 셈입니다. 힌바, 부족에게 시간은 시간, 분, 초로 계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째깍거리는 시계도 알람도 달력도 없습니다. 대신 시간은 해가 뜨고 지는 리듬, 바람의 변화, 그리고 탄생과 수확의 주기와 함께 흐릅니다. 이들은 날짜가 아니라 땅이 보여주는 징조로 계절을 기억합니다. 가뭄을 끝내는 첫 번째 비, 새끼 염소의 탄생, 혹은 불빛이 초록색에서 황금색으로 변하는 순간 같은 것들이죠. 이들에게는 이런 순간들이 숫자로 된 달력보다 훨씬 더 의미가 깊습니다. 이들의 하루는 일출과 함께 시작됩니다. 첫 햇살이 카우코랜드의 붉은 모래 언덕을 비추면 남성들은 가축을 몰고 풀을 뜯기 위해 수 킬로미터 떨어진 건조한 평원으로 떠날 준비를 합니다. 여성들은 아이들을 돌보고 땔감을 모으며 옥수수나 수수 등으로 죽을 만듭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행동은 하루의 자연스러운 속도를 따릅니다. 해가 높이 뜨면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고
별이 뜨면 부족원들이 신성한 불 주위에 모여 이야기와 노래를 나눕니다. 병원이 멀리 떨어져 있고 현대의학을 접하기 어려운 나미비아 북부의 건조하고 험준한 황야에서 힌바 부족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약국인 대지에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힌바 부족에게 모든 식물과 뿌리, 나무는 저마다의 용도가 있습니다. 이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천연 치료제 중 하나는 모판의 나무인데요. 이 나무의 잎과 껍질은 소화기 질환을 치료하는 데 쓰이며 그 영이는 나쁜 영혼으로부터 공기를 정화해 준다고 믿습니다. 오문비리. 식물 또한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이 식물의 뿌리에서는 달콤하고 향기로운 수지가 나오는데 이를 향수나 소독제로 사용하죠. 여성들은 영기 목욕을 할 때 이 수지를 함께 태워 피부를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집안의 영적 화합을 도모하기도 합니다. 이들의 의학은 실용성을 넘어 깊은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치유는 곧 조화라는 믿음입니다. 자연이나 조상과 불화를 겪는다면 건강해질 수 없다고 생각하죠. 이들에게 질병이란 연결이 끊어진 신호이며 회복이란 무너진 균형을 다시 되찾는 과정입니다. 힌바 부족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이들의 말소리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리듬과 멜로디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헤레로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을 넘어 수세대에 걸쳐 역사와 신념, 조상의 지혜를 실어 나르는 문화의 심장 박동과도 같습니다. 헤레로어는 반투어군에 속하며 힌바 부족뿐만 아니라 나미비아의 먼 친척인 헤레로 사람들도 사용합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사막에서 고립되어 지내온 덕분에 힌바 부족의 말씨는 조금 더 부드럽고 선율적인 방언으로 발전했습니다. 자연 및 영적인 세계와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표현들이 가득하죠.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을 땅과 가축, 그리고 조상과 이어주는 끈이 됩니다. 힌바 문화에서 이야기는 곧 역사의 기록 보관소입니다. 이들에게는 쓰여진 기록이나 책이 없습니다. 대신 모든 지식은 원로들의 목소리에 담겨 살아 숨 쉽니다. 밤마다 신성한 불 주위에 모여 창조의 신화와 영웅담, 그리고 이 땅의 영혼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죠. 이러한 구전 전통을 통해 다음 세대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세상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힌바 부족에게 배움은 해가 뜰 때 시작되어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걸음마를 뗄 때부터 관찰을 통해 배웁니다. 소녀는 아버지를 따라 들판으로 나가 척박한 평원에서 가축을 어떻게 몰아야 하는지 지켜봅니다. 소녀는 어머니 곁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아기를 돌보며 여성의 상징인 붉은 황토 반죽을 만드는 법을 배웁니다. 하지만 최근 몇십 년 사이 현대 세계의 물결이 이 오지인 카우코랜드 계곡까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힌바 정착지 근처에 학교가 세워졌고 어떤 가족들은 아이들에게 읽고 쓰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학교에 보냅니다. 한때 사막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모바일 기술도 붉은 모래밭 사이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몇몇 힌바 남성들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니며 태양광으로 충전해 가축의 이동을 조율하거나 이웃 부족과 물건을 거래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힌바 부족에게 이러한 변화는 위협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이들은 신성한 전통을 지키면서도 유용한 것들을 받아들입니다. 현대 교육은 젊은 세대에게 새로운 언어와 지식, 기회를 열어주지만 생존과 협력, 자연에 대한 존중이라는 조상의 가르침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도시에서 공부한 많은 젊은 힌바인들은 결국 두세 개의 지식을 모두 품은 채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이중적인 삶은 흥미로운 균형을 만들어냅니다. 과거를 이야기하는 어른들의 지혜와 미래를 꿈꾸는 젊은이들의 호기심, 그 사이 어딘가에 힌바 부족의 진정한 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음악과 춤은 힌바 부족의 삶 그 자체입니다. 예술과 삶의 경계가 없죠. 이들은 일하면서 노래하고 축제 때 춤을 추며 음악을 통해 조상과 소통합니다. 모든 소리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북소리는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현세와 영적인 세계를 잇는 언어입니다. 아이의 탄생이나 결혼식, 장례식 같은 의식이 열리면 힌바 부족원들은 신성한 불 주위에 둥글게 모입니다.
여성들이 파도처럼 오르내리는 화음을 쌓으며 노래를 시작하면 박수소리와 북소리가 어우러집니다. 남성들은 깊고 묵직한 목소리로 찬가를 부르며 대지의 심장박동 같은 멜로디를 만듭니다. 이는 기쁨과 슬픔, 그리고 결속을 표현하는 공동의 몸짓이며 모든 영혼이 하나로 움직이는 순간입니다. 춤은 유연하고 우아하면서도 에너지가 넘칩니다. 여성들은 북소리에 맞춰 움직이고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황토를 바른 머리카락이 함께 찰랑거립니다. 모든 동작에는 감사를 표하거나 축복을 기원하고 조상을 기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막의 끝없는 밤하늘 아래에서 이 춤은 몇 시간이고 계속됩니다. 이들의 식습관 또한 환경이 만들어준 자연스러운 리듬을 따릅니다. 농작물이 귀한 이곳에서 소와 염소에 젖은 에너지와 영양을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주식입니다. 때때로 옥수수 죽을 먹거나 작은 짐승을 사냥하기도 하죠. 공동체가 함께 오메레라는 발효유를 만들어 마실 때 이는 단순한 식사를 넘어 함께 나누는 감사의 의식이 됩니다. 함께 식사하며 이들은 생존이 개인의 투쟁이 아닌 공동의 노력임을 다시금 확인합니다. 힌바 부족의 결혼식은 어떨까요? 결혼은 결코 가볍게 결정되지 않습니다. 신랑과 신부 양가는 몇 주, 길게는 몇 달 동안 소를 얼마나 주고받을지 협상하며 이 결합이 양계 화합과 번영을 가져다 줄지 의논합니다. 힌바 부족부의 상징인 소는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소는 단순히 먹거리나 생계수단이 아니라 사랑과 존중의 화폐입니다. 지참금으로 건네는 동물 한 마리 한 마리는 충성과 안정, 그리고 가문의 번속을 약속하는 징표입니다. 결혼식이 다가오면 온 마을이 축제 분위기로 들썩입니다. 여성들은 햇빛 아래에서 피부가 반짝이도록 황토를 정성껏 덧바르고 장신구로 몸을 꾸미며 혼인 상태를 나타내는 화려한 문양으로 머리를 땄습니다. 남성들은 가장 좋은 소들을 고르고 신부 가족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죠. 축제는 며칠 동안 이어집니다. 음식을 나누고 밤늦도록 춤을 추며 평원 너머로 웃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모든 춤에는 사랑과 감사, 연결의 기쁨이 담겨 있습니다. 결혼은 부족 전체를 강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 참여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축하하는 순간은 결혼식뿐만이 아닙니다. 힌바 부족이 생각하는 부유함은 물질적인 소유 그 이상입니다. 진정한 부는 소와 자녀, 그리고 공동체에 있다고 믿죠. 남성이 소유한 소는 그의 번영과 영향력을 나타내지만 결코 혼자 독점하지 않습니다. 의식을 치를 때 나누고 가족에게 빌려주거나 어려운 이웃에게 선물로 줍니다. 마치 사막의 바람처럼 부는 고여있지 않고 항상 흐르며 나누어집니다. 이들은 쇠에게 이름까지 지어주며 애정으로 돌봅니다. 소마다 성격이 다르다고 믿으며 소의 건강 상태가 곧 가족의 영적 균형을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소 한 마리를 잃는 것은 경제적인 손실을 넘어 삶의 고리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정서적인 아픔입니다. 모든 힌바 마을의 중심에는 결코 꺼뜨려서는 안 되는 불꽃인 오쿠루어, 즉 신성한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옹이나 빛을 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이들과 조상을 이어주는 통로이며 과거와 현재, 삶과 죽음을 잇는 영적인 실타래입니다. 각 가족은 가장이나 지정된 수호자가 정성껏 관리하는 자신들만의 신성한 불을 유지합니다. 이 불은 밤낮으로 타오르며 그 영인은 조상의 영혼에게 드리는 끊임없는 공약물로서 하늘로 피어오릅니다. 힌바 부족은 이 연기에 자신들의 기도와 감사, 소망이 담겨 보이지 않는 세계로 전달된다고 믿습니다. 이들이 불 앞에서 말을 거는 것은 불꽃 그 자체가 아니라 먼저 세상을 떠난 조상들에게 말을 거는 것입니다. 신성한 불은 집터의 중앙, 즉 정문과 가축 우리 사이에 자리를 잡습니다. 이는 영적인 삶과 세속적인 삶 사이의 균형을 의미합니다. 조상들이 사람과 가축 모두를 보호해 주어 모든 일에 번영과 화합이 깃들 것이라 믿는 것이죠. 가족들은 이 불 옆을 지날 때마다 짧은 몸짓이나 속삭임으로 예를 표하며 그 존재를 기립니다. 힌바 부족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외진 곳에 살고 있지만 결코 고립된 존재는 아닙니다. 나미비아 북부와 앙골라,
남부의 험준한 계곡과 붉은 사막을 가로질러 이들은 이웃 부족들과 촘촘한 관계망을 쌓아왔습니다. 무역과 동맹, 그리고 공유하는 전통을 통해 경제뿐만 아니라 평화를 유지하고 있죠. 수세기 동안 힌바 부족은 언어적 친척인 헤레로 사람들은 물론 나마 부족, 젬바 부족과도 긴밀한 유대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이러한 부족 간의 관계는 상호 의존이라는 깊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힌바 부족은 자신들의 땅에서 얻기 힘든 철제 도구, 곡물, 직물 등을 얻기 위해 소, 가죽 제품, 수공예 장신구를 내어줍니다. 이들에게 무역은 단순히 물건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주고받는 일이며 서로 다른 세계를 잇는 고대부터 내려온 약속입니다. 특히 힌바 부족이 내놓는 조개 껍데기 목걸이나 구리 팔찌는 매우 가치 있는 품목입니다. 숙련된 솜씨로 만든 이 장신구들은 칼이나 냄비, 천 같은 실용적인 물건과 교환되기도 하지만 아름다움과 정체성을 상징하는 영적인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거래 하나하나가 척박한 땅에서 생존하기 위해 서로를 필요로 하는 공동체들 사이의 평화를 다지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태양이 자결하는 나미비아 북부의 광활한 사막에서 생존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입니다. 힌바 부족은 매일 새벽에 일어나 수백 년간 이어져온 고유하고 강인한 힘으로 자연에 맞섭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변화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옛것을 지키며 새것을 받아들이는 유연한 회복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힌바 부족은 가혹한 가뭄, 극심한 더위, 그리고 기후변화라는 지구상에서 가장 힘겨운 환경을 견뎌왔습니다. 비는 드물고 예측하기 어려우며 비가 오느냐 마느냐에 따라 가축대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소가 곧 생존인 이 사회에서 목초지나 물이 사라지는 것은 삶과 죽음의 기로를 의미하죠. 하지만 이런 위기 앞에서도 이들은 절망하지 않고 적응해 나갑니다. 땅이 마르면 이들은 이동합니다. 가축대를 이끌고 수 킬로미터의 사막을 가로질러 새로운 풀밭을 찾아 떠나죠. 이러한 계절적 이동은 부족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삶의 리듬입니다. 모든 이동은 별과 바람, 지형에 대한 조상의 지혜를 바탕으로 치밀하게 계획됩니다. 이러한 이동성 덕분에 이들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가축과 자신들의 문화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자연적인 한계를 넘어선 도전들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현대화와 세계화의 물결이 그들의 영토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한 것이죠. 도로와 학교, 마을이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 근처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일부 젊은이들은 교육이나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고 전통 의상 대신 현대식 옷을 입고 휴대전화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도시에서도 많은 이들이 중요한 의례나 결혼식, 수확철이 되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들은 두 세계를 잇는 살아있는 다리가 되어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연에 대한 깊은 존중은 환경적 도전에 대응하는 방식에도 녹아 있습니다. 이들은 사막과 싸우는 대신 사막과 공존하는 법을 택했습니다. 천연 바위 웅덩이에 빗물을 모으고 수재, 저수지에 저장하며 목초지를 순환하며 이용하여 땅의 황폐화를 막습니다. 수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온 이러한 지속 가능한 방식은 현대 세계가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소중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이들의 회복력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진흙과 배설물로 집을 짓는 손길에, 바람의 리듬에 맞춰 부르는 노래에, 그리고 마을 중심에서 타오르는 신성한 불 오크루어의 불꽃 속에 조용하고 위엄있게 깃들어 있습니다. 끝없는 침묵 속에 땅과 하늘이 만나는 나미비아의 붉은 사막 중심에서 힌바 부족은 전통과 진보가 적이 될 필요가 없음을 증명하는 시간의 수호자로 서 있습니다. 황토 빛깔과 연기 향으로 그려진 이들의 세상은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자연과 공동체, 그리고 영혼과 조화를 이루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소중한 기록입니다. 진흙집부터 영원히 꺼지지 않는 신성한 불까지 힌바 부족의 삶의 모든 조각은 회복력과 창의성, 그리고 품격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들의 관습이 외부인에게는 낯설거나 놀랍게 보일 수 있지만 힌바 부족에게는 자신들의 존재를 엮어주는 소중한 실타래입니다. 사막의 달빛 아래에서 불리는 모든 노래와 의식, 상징들은 수세기의 무게를 담고 있으며
문화가 단순히 기억을 넘어 일상의 헌신을 통해 보존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은 힌바 부족의 관습 중 어떤 것이 가장 놀라웠나요?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